구독, 좋아요, 바로 지금. 안녕하세요. 교회 오라버니입니다. 네, 저번 영상 같은 거 약간 무거운 이야기였죠. 네, 신앙과 이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고 조금 쉬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쉬운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제 어제 경험도 있고 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트와이스라는 그룹 아시죠? 물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트와이스라는 인기 있는 걸그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트와이스의 사나라는 일본인 소녀가 있어요. 네, 그 소녀가 인스타에 글을 올린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새 오늘 이슈가 굉장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검색어에도 지금 사나가 1등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저도 글을 읽어봤는데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번 그 기사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 사나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써있네요. 여기 해석이 있군요. 헤이세이 태생으로 헤이세이가 끝나는 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긴 하지만 헤이세이 수고했어요.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헤이세이 마지막엔 오늘을 시원한 하루로 만들자. 해시태그 헤이세이 고마워. 레이와 잘 부탁해요. 펜시도 잘 부탁해요. 라고 일본어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막 달려있네요. 여러 견해들이. 그래서 뭐 댓글을 읽는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냥 일단 제 생각과 그 견해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사나는 국적이 뭘까요? 네, 트와이스의 그 사나라는 아이는 국적이 어딜까요? 네, 일본 사람입니다. 이게 또 이슈가 되는 게 일전에 설현이라는 어떤 또 그룹의 한 멤버가 퀴즈 프로그램에서 안중근 의사를 맞추지 못하고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죠.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그 멤버가 한국 홍보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라고 하는데 너무 그 역사 지식이 부족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그 멤버의 인기가 곤두박질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찾지도 않고 그거에 빗대서 이 오늘의 기사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아이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일본인의 완전한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뭐랄까 마음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도 공인이니까. 근데 이거를 봤을 때 여기 보시면 헤이세이 태생으로 헤이세이가 끝나는 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란 나라의 국왕이 이번에 퇴임을 해서 새로운 국왕이 선출이 돼서 그 국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국왕 같은 경우에 이 사나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시작이 돼서 지금 이렇게 종료가 됐다.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게 이 그룹이 요새 신곡을 냈더라고요. 펜시라는 곡이라고 하던데 맞물리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국 일본 그 사람의 자국, 전 한국 사람입니다. 그 일본 사람의 자국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룹의 이제 이미지를 귀여운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성숙한 이미지로 이번 앨범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물론 저도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시점하고 많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감정이 되게 복잡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한국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일본 사람이잖아요.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네.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과 일본과의 이런 관계가 요새 되게 막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인이, 대중의 인기를 받고 사는 공인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네,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도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화이팅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 그룹의 이 친구를 두둔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와이프랑 같이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그날따라 몸이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 어깨에 기대고 있었죠. 그래서 의자 앞에, 앉는 좌석 앞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와이프는 힘이 없어서 제 어깨에 기대서 있었죠. 그런 상황, 그 사람이 많거든요. 1호선 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계속 붐비고, 뭐 자리에 다 앉고 뭐 일을 하고 있을 때 양보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네, 여성분이 제 쪽 등 쪽에서 서더라고요. 좁은데, 아 그럴 수 있죠. 사람도 많은데, 아 저 사람도 일하고 힘들게 왔을 테니까. 근데 그 좁은 자리에서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꾸 그거를 제 등에서 막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불편했죠. 아, 굳이 이렇게 좁은 자리에서 꼭 핸드폰을 꺼내야 되느냐. 아, 보든가 그냥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자꾸 불편해서 뒤를 쳐다봤죠. 째려봤나 봐요. 제 표정이 무표정일 때 좀 내 인상이 그렇기 때문에 째려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하겠지 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다가 손잡이를 잡으려고 굳이 제 와이프가 어깨를 기대고 있는 그 사이에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일행인데 그 사람의 팔에 저희는 이렇게 갈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야? 그러다가 뭐 또 다시 또 이렇게 빼서 핸드폰을 하다가 넣으면서 자꾸 이 뒤통수를 자꾸 툭툭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들지 마세요라고 그랬죠. 물론 저도 그 상황에 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도 뭐라고 막 하시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막 뭐 상스러운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옆에 있는 와이프가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죠. 그러더니 뭐 씩씩대더니 뭐 옆쪽에 가서 안 건드렸어요?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그분이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시면서 제 이 창가를 저를 쳐다보면서, 밖에 창가를 쳐다보면서 제 손가락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웃겼어요. 솔직히 손가락 욕을 할 때 그때 솔직히 너무 웃겨서 화가 쑥 내려가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갔죠. 물론 진짜 그날따라 힘든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도 겪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조금 망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기사를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견해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속한 견해와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견해가 다르잖아요. 물론 그때 그 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여성분의 견해와 입장과 제 입장이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와이프가 너무 힘들었었고 저한테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자리조차 양보해주지 않았었고, 그 상황이 저한테 있는 상황이었고, 그분은 그분 따라 일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든 피곤한 상황에서 사람은 너무 많고 자리는 없고 그래서 겨우 있었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의 견해가 많이 달랐는데, 그때 부딪혔을 때 자신의 견해만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지하철에서 불미스럽게 이렇게 언행들을 하고 그렇게 헤어졌죠.
전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지 않을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내 입장에서만 고수를 하는 바람에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충돌 때문에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마음이 아프고 그날은 망친 하루잖아요. 그분도 가시면서 오늘 재수없는 하루라고, 재수없는 새끼만 죄송해요, 재수없는 놈 만났다고 막 이러면서 가셨는데, 그쵸, 그 사람 입장에서 제가 재수없는 놈이었죠. 재수없는 놈이 괜히 자기한테 시비를 걸어서 오늘 하루 진짜 다 망쳐버렸고, 뭐 제 입장에서는 어떤 성깔 더러운 아줌마 만나서 이렇게 내 오늘 하루를 날렸고, 근데 그 상황에서 물론 제가 먼저 대었겠죠. 교회 오라버니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때 조금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했었다라면 그렇게 큰 일이 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이 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나 같은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도 많았을 거고, 자기는 이제 과거의 그런 귀염귀염의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는 상황에서 색다른 뭔가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시점, 이 모든 게 맞물렸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느껴진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 알고 있다라면 조금은 조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내 입장만 고수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는다라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다르잖아요. 다 살아온 처지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어제와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그분의 약간의 어려움을 조금만이라도 이해를 해줬다라면은 그렇게까지 큰 언행과 큰 일을 냈었을까? 그래서 그날 하루를 내가 그렇게 망쳤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연예계 그냥 한 이슈인데 조금 계속 어려운 이야기만, 무거운 이야기만 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조금 더 가벼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도 노력을 할게요.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조금만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서로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약간의 오버를 했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감정에 이런 컨트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무리를 일으켰던 부분들, 물론 그 역 안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조차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조금만 사람을 이해해 주자라는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질환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 저와는 다르게 이건 잘못되고 고쳐야 되고 뭐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서로를 이해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는, 저처럼 일종의 사고를 치고 후회하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즐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